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위만 조선과 한사군. 기원전 2333년에 세워져 2000여 년 동안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호령하던 고조선에는 기원전 195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혼란을 피해 한반도로 들어온 연나라 사람 위만 때문이었죠. 위만은 고조선으로의 망명 후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의 변방을 수비하는 관직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세력을 불린 위만은 불과 1년 후인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죠. 위만 조선의 진위와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학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곤 하는데, 위만이 준왕의 왕위를 빼앗은 후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수도 또한 왕검성을 그대로 썼으며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고조선의 맥을 잇는다고 봐야겠지. 모두가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지만 편의상 그 이전 시대와의 구분을 위해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곤 하는 거란다. 위만이 왕이 된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군사력과 지배력도 왕성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고조선은 한나라와의 대적 관계에 있는 중국 북방의 흉노족과 연계를 가지면서 중국의 패권을 잡고 있는 한나라를 자극하기도 했죠. 더구나 한반도의 한강 이남에 있는 진국 등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을 원했지만 고조선이 이를 금지함으로써 한나라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말았어요. 때는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임금이었던 기원전 109년의 일이었지. 중국 한해 무제는 고조선을 굴복시키고자 서파라는 사신을 고조선에 보냈다는구나. 그런데 고조선에서는 사신 서파가 가져온 중국 황제의 서한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지. 이에 사신 서파는 배웅 나온 고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이에 고조선의 우거왕은 서파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사를 이끌고 가 서파를 죽였단다. 한해 무제는 그 즉시 징벌구를 조직해 육지와 바다를 통해 고조선을 공격해왔고 한과 고조선의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지. 한해 무제는 육군과 수군을 동원해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함락하기 위해 애썼지만 고조선의 방어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해 군대만으로는 고조선의 왕검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고조선의 지배층에서 벌어진 내부 분열이 문제였죠. 한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세력과 항전을 주장하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가 싶더니 고조선의 상노인, 상한음, 장군 왕협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한해 투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중 이계상 참이라는 사람은 자객을 보내 우거왕을 살해하고 투항하기도 했죠. 우거왕이 살해된 이후에도 대신 성기를 중심으로 계속 항전을 이어갔지만 대신 성기마저 살해됨으로써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 시대는 기원전 108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켰지만 직접 지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거수국 제도로 운영되었던 고조선의 강성한 자치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파견된 한나라 관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당시 한나라 사람인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보면 한해 무제가 조선을 정복한 후 사군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사군이었어요. 한사군에 대한 내용은 반고가 지은 한서라는 저서에 보다 잘 나와 있기도 했어요. 한은 고조선에서 투항한 자들을 신하로 받아들이는 등 토착민들을 인정하면서도 고조선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와 군인, 상인들을 이주시켜 일종의 식민도시를 건설하려 했지. 이것을 한군현이라고 하는데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4개 군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사군이라고 한단다. 한사군의 이름은 고조선의 거수국들과 이름이 같은데 이 때문에 거수국과 유사한 지역에 투항자들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지배체제를 승계하여 만든 것이라는 설도 있지. 4개의 군현인 한사군 중에서 진번군과 임둔군은 설치된 지 20여 년 만인 기원전 82년에 폐지되고 현도군과 낭랑군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 후 낭랑의 남부를 분리해 대방군을 만들므로써 낭랑군, 대방군, 현도군의 3군으로 재편되었죠. 고구려의 미천왕이 313년에서 315년까지 낭랑군, 대방군, 현도군을 차례로 축출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가장 번성한 곳은 바로 낭랑군이었어요. 낭랑군은 대동강 유역인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 낭랑군 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금제 허리띠 고리와 문자, 무늬, 수막새 등의 유물을 통해 보면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가 잘 어우러져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낭랑군은 중국의 문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창구 역할도 했고 토착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 중국의 한이나 이전의 고조선과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고조선 시대에는 8개의 조항밖에 없던 범금도 낭랑에서는 60여 개의 조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낭랑군은 초기를 제외하고는 토착 지배층과 한나라에서 관리를 위해 온 한인 간의 구분도 거의 없어져 모두 함께 낭랑인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이런 낭랑인의 독특한 문화는 낭랑군 지역에서 보여지는 귀틀 무덤과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 낭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은 최초 중국 한의 주도로 생성되었고 주로 한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해 한국 역사로의 편입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독창적인 우리 문화와의 융합과 변형이 이루어진 사례이므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해 두어야겠어요.